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행이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동화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그럼 행이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귀신. 오랜 옛날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 아이는 다른 무엇보다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지. 그런데 그 아이는 듣기만 좋아할 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이 없었어. 참으로 재미있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루에 넣어 꽁꽁 묶어두었지.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말이야. 아이고 갑갑해. 자루 속 이야기들은 속으로 투덜댔어.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 사이 자루 속 이야기들은 귀신이 되고 말았지. 아이는 자라서 총각이 되었고 말이야. 총각한테는 영리한 머슴이 하나 있었어. 하루는 머슴이 총각의 방을 지났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 이 깊은 밤중에 누구지? 머슴은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 우리를 자루 속에 가둬두기만 하다니. 귀신 하나가 말을 꺼냈어. 갑갑해 미칠 것만 같아. 원수를 갚고야 말 테다. 귀신들은 이를 득득 갈며 말했어. 며칠 있다 총각놈이 장가를 간다니 그때 혼내주자. 귀신 하나가 나서서 말했어. 나는 총각놈이 색시집에 가는 길에 먹음직스러운 배로 달려있을래. 총각이 배를 따먹고 죽게 하겠다고 말했지. 난 총각놈이 지나는 길에 독이 든 옹달샘 물이 되어 있겠어. 다른 귀신도 말했어. 옹달샘 물도 마시지 않으면 색시집 마루에 바늘방석이 되어 있다가 찔러 죽여야지. 머슴은 무서움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 총각이 장가드는 날이야. 머슴은 새신랑을 따라 새색시 집으로 향했어. 마침 가는 길에 먹음직스런 배가 달려있었지. 저 배 좀 따오너라. 머슴은 못 들은 채 했어. 조금 더 가니 옹달샘이 보였지. 총각이 물을 떠오라고 시켰지만 이번에도 머슴은 갈 길이 멀다며 말을 듣지 않았어. 마침내 새색시의 집에 닿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랑은 바늘이 잔뜩 꽂혀있는 방석에 앉으려 했어. 에잇! 머슴은 방석에 앉으려는 새신랑을 힘껏 밀쳤어. 네 이놈! 그제야 머슴은 새신랑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지. 새신랑은 자루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풀어주고 영리한 머슴과 친형제처럼 잘 살았다고 해. 가난한 청년과 청년 묵은 지네. 깊은 산골에 약초 캐는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약초를 캐다 팔았지만 늘 가난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약초 캐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지. 산길을 헤매던 총각은 멀리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걸 보았어.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집주인인 예쁜 처녀는 저녁밥까지 차려주었어. 이튿날 아침이야. 저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시지요.
예쁜 처녀는 함께 살면서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지.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 함께 지내기로 했어. 한 해 한 해 지나 어느덧 3년이 지났어. 둘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지. 신랑은 심심할 때는 마당도 쓸고 물도 길면서 하루하루 한가로이 지냈어. 가끔 마을에 다녀올 때면 보고 들은 세상 이야기를 색시에게 들려주었지.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에 다녀오려는 거였지. 신랑의 말에 색시는 정성껏 제사 음식을 마련해 한 보따리 가득 싸주었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신랑은 반가운 부모님을 뵀어. 부모님은 신랑의 아내가 보내준 돈으로 좋은 기와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지. 할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신랑은 집으로 향했어. 가는 길에 잠시 다리를 쉬고 있던 참이었어. 아니,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와 길에서 마주친 거야. 얘야, 제사를 잘 지내주어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런데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색시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란다. 신랑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 내 몸에 독한 담뱃진을 바르고 담배 연기를 피워 지네를 죽여라.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연기같이 사라지고 말았어.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아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구멍으로 살며시 방안을 살펴보았지. 아! 정말 커다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어. 3년 동안 함께 지낸 색시를 죽일 순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나아. 신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문으로 돌아가 아내를 불렀어. 지네는 어느 사이에 예쁜 색시로 변해 있었어. 신랑은 머뭇거리며 색시에게 말했어.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소. 날 해칠 거요? 신랑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색시에게 이야기했지. 당신이 본 할아버지는 사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변한 모습이랍니다. 색시는 제 남편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 숨어 살고 있었던 거라고 말했어. 제가 구렁이와 싸울 때 숨어서 보다가 힘껏 고함을 질러주세요. 이튿날 으슥한 산속에서 지네로 변한 색시와 구렁이의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너무 무시무시해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어. 그러나 지네가 싸움에 몰리는 걸 보자 신랑의 입에서 절로 고함이 터져 나왔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구렁이가 고개를 돌린 틈을 노려 지네가 구렁이를 물리쳤어. 고맙습니다. 이제야 한을 풀었습니다. 색시는 신랑에게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어. 집에 가시면 괴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말을 마친 색시는 곧 연기처럼 사라졌어. 신랑이 집에 가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금돈, 은돈이 가득 든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신랑은 그 돈으로 오래오래 부자로 잘 살았대.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옛날에 배짱 두둑한 소금장수가 있었어. 하루는 소금장수가 주막에 들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주막 뒤 고개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였지.
고개를 넘으려거든 여럿이 징과 꽹과리를 쳐야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요. 소금 장수는 주막 주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 허! 벌건 대낮에 뭐가 무섭다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단번에 때려 눕힐 거요. 소금 장수는 큰 소리를 치고 혼자 고개로 갔지.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야 소금 장수 앞에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어.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소금 장수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 잠시 뒤에 기름 장수가 나타나자 호랑이는 기름 장수마저 꿀꺽 삼켰지. 기름 장수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호랑이 뱃속에 떨어졌어. 뱃속에는 먼저 들어온 소금 장수가 앉아 있었지. 여기가 지옥이요, 극락이요? 호랑이 뱃속이라오. 나는 기름 장수인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소금 장수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로 했어. 캄캄하니 불이나 켜시오. 소금 장수 말에 기름 장수는 등잔을 꺼내 기름을 붓고 불을 켰어. 그때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섰어. 그 바람에 등잔이 엎어져 호랑이 뱃속에 불이 나고 말았지. 뜨거워! 어흥! 호랑이는 기겁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어.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도 불에 타 죽을 지경이었어. 에구 뜨거워라! 뜨거워! 호랑이는 헐레벌떡 강가로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 악! 홍수다! 이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그때 소금 장수가 말했어.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뿌립시다. 그럴듯하오. 된자리에 소금을 뿌리면 몹시 따가울 거요. 소금 장수는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듬뿍듬뿍 뿌렸어. 따가워. 아이고 배야. 호랑이는 배가 쓰리고 아파 펄쩍펄쩍 날뛰었어. 그러다 뱃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지. 우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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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엑. 그 바람에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 어휴, 살았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보따리를 찾아 둘러매고 서둘러 도망쳤어. 놀란 호랑이는 그 길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단다. 돼지 코가 납작한 이유. 멀고 먼 옛날 세상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짐승들을 내려보내기로 하고 돼지와 닭과 개를 불렀어. 사람들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큰 상을 내리마. 돼지, 닭, 그리고 개는 마을로 내려왔어. 치, 잘생긴 나더러 사람들 일을 도우라고? 돼지는 예쁜 코를 자랑하며 꿀꿀대기만 할 뿐 일은 하지 않았어. 마음씨 착한 닭은 새벽마다 꼬끼오 꼬꼬꼬 큰 소리로 사람들을 깨웠지. 잠에서 깬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터로 나가 일했어. 개는 돼지와 닭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나는 밤낮으로 집을 잘 지켜야지. 개는 도둑이 들새라 한밤중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켰어. 어느덧 하늘나라 임금님이 말한 1년이 지났어. 임금님은 돼지와 닭과 개를 하늘나라로 불러올렸지. 돼지와 닭과 개는 임금님 앞에 나란히 섰어.
임금님은 먼저 돼지에게 물었어. 돼지야,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남긴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그게 다인고.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잠을 잤지요. 돼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 저런 게으름뱅이 같으니 넌 벌을 받아야겠다. 임금님은 돼지의 코를 잘라 납작하게 만들었어. 다음으로 임금님은 닭에게 물었지.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냈습니다. 닭은 꼬끼요 목청을 뽑으며 대답했어. 훌륭한 일이로다. 너에게 벼슬을 내리마. 하늘나라 임금님은 닭의 머리 위에 빨간 벼슬을 달아주었어. 끝으로 임금님은 개에게 물었어.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고? 낮에는 빈집을 지키고 밤에는 자지 않고 도둑이 오는지 살폈습니다. 오, 가장 훌륭한 일을 했구나. 너에게 다리를 하나 더 달아주마. 다리가 3개였던 개는 다리 하나를 더 선물로 받아 4개가 되었지. 개는 임금님한테 받은 다리를 소중하게 여겼어. 그래서 요즘도 오줌을 눌 때면 한쪽 다리를 드는 거래. 소중한 다리에 오줌이 묻을까봐 말이야. 떡시루 잡기. 까마득히 오랜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 호랑이와 두꺼비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 출출한데 떡이나 만들어 먹을까? 호랑이가 말을 꺼냈지. 좋은 생각이야. 시루떡을 만들자. 호랑이와 두꺼비는 집으로 돌아가 쌀을 가져왔어. 쌀을 가루로 내 떡시루로 안치고 불을 뗐지. 얼마 지나자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 떡 익는 냄새는 정말이지 구수했어. 그때 호랑이가 침을 삼키며 생각했어. 이 떡을 혼자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그럴듯한 생각을 해낸 호랑이는 빙그레 웃었어. 두꺼봐, 떡시루 잡기 놀이 할래? 호랑이가 입을 열었어. 어떻게 하는 놀이인데?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려서 시루를 먼저 잡은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호랑이의 말을 들은 두꺼비는 속으로 생각했어. 떡을 혼자 다 먹을 속셈이군. 호랑이의 꾀에 넘어갈 두꺼비가 아니었지. 그래, 좋아. 두꺼비가 대답했어.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인지 몰라.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좋아라 했어. 욕심쟁이 같으니. 두꺼비는 속으로 생각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러니까 내기에서 이기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지? 헤헤헤, 당연한 말씀.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산 꼭대기에 이르자 호랑이가 말했어. 하나, 둘, 셋 하면 떡시루를 산 아래로 굴리고 잡으러 출발하는 거야. 좋아, 시작해. 하나, 둘, 셋! 떡시루가 산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 내려갔어.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쫓아 달려갔지. 호랑이는 껑충껑충, 두꺼비는 굼실굼실 뒤쫓았어. 떡시루가 대굴대굴 구르자 시루떡이 쏟아져 나왔어.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떡시루를 쫓아서 달렸지.
그 모습을 본 두꺼비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하하, 떡은 내가 몽땅 먹어치울 테니 너는 떡시루나 쫓아가렴. 두꺼비는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떨어진 떡을 야금야금 주워 먹었지.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야. 떡시루를 겨우 잡은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떡시루는 떡 부스러기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거든. 방귀쟁이 며느리. 아주 먼 옛날이야. 산골 어느 마을에 김첨지가 며느리를 맞았어. 며느리는 모란 꽃처럼 몽실몽실 탐스러웠지.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어. 며느리는 바느질 솜씨는 물론 요리 솜씨 또한 좋았어. 이웃 사람들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모두 부러워했지. 며느리를 맞아들인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어. 어느 날부터인가 발그레하던 며느리의 얼굴빛이 점점 누래지는 거야.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어두워졌지. 머릿결은 거칠어졌고 말이야. 잠을 잘 때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 새 아기가 어디 아픈 게 아닐까? 시집 식구들 모두가 며느리를 걱정했지.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물었어. 얼굴빛이 통 안 좋구나. 어디가 아프냐? 며느리는 머뭇머뭇 한참을 망설였어. 얘야, 편하게 말하려무나. 실은 시집 온 뒤로 방귀를 제대로 뀌지 못해 그만 속병이 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수줍어하며 겨우 대답했어. 저런,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뀌려무나.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어. 제 방귀가 워낙 센지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문고리를 붙들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가마솥 뚜껑을 꽉 잡고 서방님은 기둥을 붙잡고 있으라고 했지. 시동생에게는 대들보를 끌어안게 하고 말이야. 마침내 며느리가 참았던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 뿌앙 빵 뻥뻥뻥 퍼벙펑펑 뿌앙. 며느리의 방귀에 식구들은 마당으로 담장 밖으로 나동그라졌어. 놀란 식구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지. 집안 망할 방귀로구나. 당장 내 친정으로 가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 뒤를 따라 친정으로 향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야. 더운 날씨에 한참을 걷자니 목이 마르고 땀이 났지. 잠깐 쉬었다 가려는데 배가 주렁주렁 달린 배나무가 보였어. 배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시아버지가 말했어. 아버님,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배나무를 두고 돌아서서 엉덩이에 힘을 주었어. 뿌앙 빵 빵빵 빠빵. 며느리의 방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투다닥 투다닥 떨어졌지. 허허허허허. 이제 보니 내 방귀가 복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내쫓으려던 며느리를 집으로 다시 데려왔어. 그 뒤로 며느리는 마음껏 방귀를 뀌며 아들, 딸을 낳고 아주 잘 살았대.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부모님과 형제가 살았어. 집안 살림이 가난해 끼니 있기도 어려웠지.
동생은 나무를 해다 팔아 늙은 부모님을 모셨지만 게으른 데다가 욕심도 많은 형은 낮잠만 늘어져 잤어. 동생에게 집안 살림을 모두 떠맡기고 말이야. 어느 날 동생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 그때 어디선가 딱 하는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지? 동생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바닥에 떨어진 건 먹음직스럽게 익은 개암이었어. 어머니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야지. 동생은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마을에 닿기도 전에 날이 저물고 만 거야. 동생은 비어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어.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동생이 대들보 위로 올라가서 보니 그건 도깨비들이었어.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두드리며 놀기 시작했어.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구경에 빠져있던 동생은 배가 고파 개암을 꺼냈어. 그리고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개암을 딱 깨물었지. 그런데 귀가 밝은 도깨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만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버려둔 채 허둥지둥 달아났어.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었지. 게으르고 욕심 많은 형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 두고 봐,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테다. 욕심쟁이 형도 숲속에 있는 빈집을 찾아갔어. 형도 대들보 위에 숨어서 도깨비들을 기다렸지.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와서 놀기 시작했어.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형은 이때다 하고 개암을 꺼내 딱 깨물었어. 그놈이 또 왔나 보군. 잡아서 혼내주자. 도깨비들은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형을 붙잡아 마구 때렸지. 겨우 도망친 욕심쟁이 형은 그 뒤로 욕심 부리지 않고 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해.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옛날에 지독한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 어찌나 구두쇠인지 생선 한 마리 사는 일이 없었지. 생선국이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불러서 생선을 고르는 척 하면서 생선 비린내를 손에 묻힌 뒤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었어.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열었을 때야. 마침 쉬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 날아갔어. 내 장을 훔쳐먹어? 그냥 둘 수 없지. 자린고비 영감은 달아나는 쉬파리를 뒤쫓았어. 쉬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났지. 30리나 뒤쫓아 쉬파리를 잡은 자린고비는 이놈의 파리야, 어서 내 장 내놓아라 하며 쉬파리를 쪽쪽 빨아먹고는 놓아주었어. 자린고비 영감네 이웃마을에는 달랑곱제기 영감이 살았어. 달랑곱제기 영감도 보통 구두쇠가 아니었지. 하루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 둘이서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됐어. 두 영감은 집신을 벗고 맨발로 길을 나섰지. 집신이 다를 게 걱정되었거든. 그때 맞은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마주쳤어. 두 영감은 체면을 차리느라 재빨리 집신을 신었어. 달랑곱쟁이 영감은 집신을 신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은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고는 마주오는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신을 벗었지.
왜 길을 가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나? 달랑곱제기 영감이 묻자 자린고비 영감은 대답했어. 몰라서 묻나.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신이 다를 게 아닌가.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어. 하루는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두 영감이 길에서 만났어. 두 영감의 손에는 똑같이 젖부채가 들려 있었어. 달랑곱제기 영감은 젖부채 한마디를 펼쳐 얼굴을 붙이고 있었지. 이렇게 한마디만 펴서 쓰면 20년은 거뜬히 쓴다네. 자네도 나처럼 해보게. 달랑곱제기 영감이 자랑하듯 말했어.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입을 열었어. 이런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서 어쩌려고. 나는 부채는 그냥 두고 얼굴을 돌려서 붙인다네. 자린고비는 젖부채를 펴든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어. 부채 달린 것이 아까워서 부채는 가만히 두고 도리질을 한 거지. 세상에, 자네한테 졌네. 달랑곱제기 영감은 자린고비 영감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단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방 안에 누워 뒹굴뒹굴 게으름을 피웠어. 열심히 일을 해도 살기 힘든 판에 저걸 어쩌누. 총각은 차츰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짜증스러웠어. 게으름뱅이 총각은 장롱 속에 있던 배 두 피를 몰래 꺼내들고 집을 나왔지. 고개 하나를 넘자 골짜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 초가집 마당에서는 할아버지가 뭔가 만들고 있었어. 할아버지, 무얼 만들고 계세요? 소머리 탈을 만드는 중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총각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하하, 그러게나. 할아버지는 총각의 머리에 소머리 탈을 덥석 씌워주었지.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깔고 앉아있던 쇠가죽을 총각의 등에 걸쳐주었어. 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누런 황소로 변하고 말았어. 영락없는 소로군. 자, 나를 따라 장에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소고삐를 끌고 장터로 향했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제발요. 총각은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울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음메, 음메 우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 넘겼어. 이 황소는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나니 무밭에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당부했어. 농부에게 팔려간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어라 일을 했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날랐지. 농부는 소가 조금만 꾸물거려도 엉덩이를 마구 때렸어. 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힘든 일은 부모님께 맡기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으니 다시 태어나면 꼭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때야 저 멀리 무밭이 보였지. 총각은 쏜살같이 달려가 무를 우적우적 씹어 삼켰어. 아니, 이놈의 소가!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는데 소는 온데간데 없고 한 총각이 서 있는 거야. 총각은 지금까지의 일을 농부에게 털어놓았지. 산신령님께서 자네의 게으른 버릇을 고치려 한 게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전래동화 9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